왜 이 나이에 마음이 먼저 흔들릴까요? 사람들은 50대 후반부터 75살까지의 시간을 두고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앞만 보고 달리던 시기도 끝났고 이제야 조금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 이런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걸까?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있는 느낌. 괜히 가라앉고 이유 없이 지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저는 이 감정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나이가 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과 삶의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의욕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병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유지해왔던 삶의 구조가 갑자기 바뀌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공백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자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이 역할들은 때로는 버겁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매일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서서히 정리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해졌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감정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시간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괜히 불안해지는 상태. 이건 노화 그 자체라기보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는데 그 리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겨버릴 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공백은 점점 커지고 그 공백은 어느 순간 몸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작은 통증이 자주 느껴지고 움직이기 귀찮아지며 세상과의 연결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시기의 삶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재설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마음의 공백이 어떻게 몸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사실은 삶의 구조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왜 많은지를 차분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몸의 불편으로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다. 아픈 데는 딱히 없는데 몸이 무겁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예전보다 작은 일에도 기운이 빨리 빠진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여도 삶의 리듬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과
그 리듬이 무너진 사람의 몸 상태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삶의 리듬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고, 언제 회복하는지에 따라 신경과 호르몬, 근육과 장기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 리듬이 외부에서 강제로 유지됩니다. 출근 시간, 아이들 일정, 약속과 책임이 하루를 꽉 채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그 외부 리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리듬이 들어서지 않을 때 생깁니다.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약속도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의 몸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가장 먼저 몸의 기본 기능에서 나타납니다. 잠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이제는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할 일도 없는데 괜히 걱정이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이건 잠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직 하루를 끝냈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흔한 변화는 움직임의 감소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기운이 없는 것인지,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나무랍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왜 의지가 약해졌을까?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몸이 그 변화에 맞는 신호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몸은 여전히 예전의 삶을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현실의 삶은 이미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긋남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사소한 통증이 자주 느껴지고 이유 없이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병을 떠올립니다.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은 참고 버티지만 몸은 리듬이 무너지면 그대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불편은 어디가 고장 나서라기보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몸의 신호를 모두 병으로만 해석하면 불안은 더 커지고 움직임은 더 줄어들고 삶의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삶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라는 안내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나타나는 많은 몸의 변화는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예전처럼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리듬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고, 언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이것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 움직임, 자존감은 함께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요?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히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잠이 삶의 정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젊을 때의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루를 끝내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구분이 있었고 내일을 위해 멈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서 하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고 내일을 서둘러 준비할 이유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몸이 하루를 끝내야 할 명확한 이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잠은 깊이 들지 못하고 얕은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쉰 느낌이 들지 않고 아침이 와도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잠이 이렇게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회복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일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기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 자기 평가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해졌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움직임을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위축이 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쉬려고 하고 작은 불편에도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은 더 빠르게 둔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움직임의 문제는 어느새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거뜬히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힘들어졌다는 생각. 그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만 못하다. 기력과 체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몸의 변화보다 이 감각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회복할 여지도 남아 있는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삶의 반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잠이 흔들리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흐름. 이건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흐름을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부터 회복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와 관찰을 보면 이 순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몸이 안정되기 시작해야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지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완벽한 잠이 아니라 하루의 끝을 만드는 것, 큰 운동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을 살았다는 느낌을 회복하는 것.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하루의 경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산책이라도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몸은 다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 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자존감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 나이에 흔들리는 잠과 움직임,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은 쇠퇴의 증거가 아니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직 예전 삶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이 나이에 돈과 관계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이 시기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불안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대부분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고민했고 이제는 돈을 지키기 위해 고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돈이 불안해지는 진짜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만이 아니라 통제감이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벌 수 있다는 감각이 있었고 선택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 감각이 점점 흐려집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먼저 떠오르고 기회가 와도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앞으로 내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지금의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 돈은 점점 무거운 주제가 됩니다. 그 결과 아직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감각입니다. 큰 자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흐름, 내가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준비. 이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돈 관리는 확장이 아니라 정렬의 문제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구조를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명확히 하고 내 삶의 속도에 맞는 소비와 준비를 하는 것. 이건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까지 함께 줄어든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그 역할들이 희미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다고요. 이 감각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괜히 먼저 연락하기 망설여지고 괜히 거절당할까 조심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더 줄어들고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시기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몇 사람과라도 편안하게 연결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한마디에 굳이 근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함께 있어도 자신을 과장할 필요가 없는 관계. 이런 관계 하나가 이 시기의 삶을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이 나이에 돈과 관계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확장과 성취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안정과 지속의 기준으로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돈도 관계도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와 수많은 삶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방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제부터는 늘리기보다 고르기, 버티기보다 정렬하기, 증명하기보다 지켜내기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구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내용보다 삶의 틀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고, 언제 하루를 끝내느냐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 두 가지만 일정하게 유지해도 삶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몸과의 연결입니다. 이제 몸은 젊을 때처럼 무조건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존중해주면 오래 함께 가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무리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였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이든 집 안에서의 가벼운 움직임이든 몸에게 오늘도 함께 살았다는 신호를 주는 것. 이 감각이 쌓이면 몸은 다시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나만의 기준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함정은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못해진 것만 보게 되면 삶은 빠르게 작아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이 시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는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신뢰는 다시 생깁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책임감입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모든 걸 책임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문제, 주변의 기대, 이미 충분히 해온 역할들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역할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미 해온 만큼 이제는 조금 덜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하지만 삶의 가치는 쓸모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 충분한 시기. 이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의 조급함이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시기의 삶은 마무리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무언가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시간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갈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당장 큰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 시기의 삶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함께 정리해 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